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진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는데 반전을 해야 될 자리에서 사실 그 반전이 못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용 잔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신용 잔고가 5%대예요. 5.05%대인데 여기 그 신용 잔고 현황을 잠깐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1월 6일 날 신용 잔고가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22만 8천 주. 한 23만 주 정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주가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좀 그 체크를 해볼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물론 이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 공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기타 금융이나 기타 법인의 물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11월 11일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급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그 후반부에는 대진 첨단 소재 외에 대박주도 공개를 하니까요. 자, 여기서는 한번 손실 만회할 기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진 첨단 소재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하튼 끝까지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거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하튼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는 게 좋겠고 예,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첨소 입장, 대진 첨단 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작은 도움이나마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텔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일단 주세요. 예. 자,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급 상황을 보면은 뭐 외인기관 크게 변동은 없었고 그리고 기타 금융이나 기타 법인의 물량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 물량은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주가는 좀 내려버려서,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기타 금융이라는 거는요, 종금 있죠, 종금. 그리고 무슨 저축은행. 네, 요쪽의 물량입니다. 얘네들 물량이 일단 놀란 건지, 있던 물량을 뭐 다 판 건지, 일부 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얘네들 물량은 일단락 됐고, 단기적으로는 그죠. 기타 법인도 초반에 나왔지만은 일단 안 나오고 있어요. 기타 법인은 어딜 얘기하냐면 일반 법인 있죠. 네, 그리고 창투사, 그리고 비상장된 일반 법인, 네,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기타 법인 매도나 기타 금융 매도는 기분 나쁘고 얘네들이 뭘 알고 있어서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좀 껄끄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 물량은 일단 축소됐다. 요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용 잔고가 한 5% 정도 됩니다. 요즘 그 B2 뭐 신용 잔고, 신용 비율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11월 6일에 그때 한 20만 주 정도 늘었죠. 23만 주. 뭐 얼마 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신용 잔고 동향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빨간 선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4월 달부터 그렇게 늘어나서 자, 주가가 내리니까 아무래도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좀 일단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진천단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당시 발표를 보면은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기사들을 좀 보면은 여하튼
검찰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업체에 넘겼다. 이 건으로 확인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진 첨단 소재가 이 기술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삼성 SDI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거. 그죠? 도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반전을 해야 될 자리에서 못한 것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봤지만 이 신용 잔고와 관련해서 보면 요 신용 잔고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줄지 않고 주가 내려가니까 현금 상환을 한 것 같아요. 신용 쓰신 분들이. 그죠? 밀려버리니까 현금으로 갔다가 그냥 현금 상환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현금 상환을 했으면 잔고가 줄어야 되거든요. 신용 잔고. 근데 그것도 아니야. 요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11월 6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낙폭이 깊으니까 이제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대개 평균적으로 6,000원에 샀다. 그렇다면 지금 4,000원 왔으니까 2,000원, 한 30% 정도 폭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대매매 매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지 이게 일단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때 화요일 날에 신용 반대 매물이 일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체킹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진 첨단 소재가 실적은 무조건 그 11월 14일까지 발표를 하는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진 첨단 소재가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2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 3분기의 실적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아주 좋게는 나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국권에 대한 부담도 좀 작용이 돼서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죠? 차라리 노출이 됐으면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출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뭐 자본금 74억 대비 자본 총계 763억. 뭐 문제는 없어요. 재무적으로는. 다만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현금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유동자산 904억, 유동부채 한 772억, 유동자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유동금융자산이 16억밖에 안 되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7억, 도합 33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일단 기타 유동자산 부분이 좀 있어요. 요거는 한 200억 되니까, 요거는 한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거까지 포함하면 조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158억 CB 자금 들어온 거 있죠. 요것도 일단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미국 CNT 공장 투자니까 이거는 별도로 하되 여하튼 아주 넉넉한 건 아닌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하튼 이 불확실성이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고발한 건이 이게 지금 뭐 검찰에서 고발을 거둬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소생을 해야 되는데 거래는 좀 감소해서 조금 낫네요. 왜냐면 매물이 덜 나온다는 그런 사인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네요. 뭐 과잉 수사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 아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이게 상대방에서 용인을 해주거나 이게 어떤 그 사실이다 하는 게 좀 판명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는 다 아시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일단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물량은 안 나왔으니까 좋아요. 요거를 좀 체킹을 좀 해보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더 급감을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면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체킹해서 제가 사인을 드리고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번으로 대진 첨단 소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순간 사인과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대진 첨단 소재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체크해서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예,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려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아시겠죠? 뭐 꼭 문자를 주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